안타깝게도 냉동실에 1년간 보관했던 국수를 끓여 먹고 일가족 전원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냉동실을 시간을 멈추는 마법 상자라고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식품의학 박사이자 시니어 헬스케어 연구소의 이수진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매일같이 믿고 음식을 맡기는 그 냉장고와 냉동실이 사실은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상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끔찍한 국수 사망 사건의 원인은 바로 독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독소는 꽁꽁 얼리는 냉동으로도 심지어 1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팔팔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살균 과정이 아닙니다. 그저 세균을 잠재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냉동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아주 잠깐 온도가 오르는 그 틈을 타 잠자던 세균들이 깨어나 독소를 뿜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국수 사건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기름의 산패, 즉 기름이 썩는 것이었습니다. 냉동실 안에서도 기름은 1년 내내 아주 천천히 썩어가며 치명적인 독소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냉동실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능 보관함이라고 믿는 냉장고는 과연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냉장고에 넣는 그 순간부터 영양소는 파괴되고 오히려 치명적인 독소와 1급 발암 물질까지 뿜어내는 10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독상자에서 보약창고로 완전히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섯 곰팡이, 독소의 온상,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 바로 버섯입니다. 아마 100명 중 100명은 마트에서 사온 버섯을 그 비닐 포장 그대로 혹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 채소칸에 넣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버섯을 곰팡이 독소 덩어리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버섯은 물을 먹는 솜과 같습니다. 습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채소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도가 높습니다. 버섯이 이 축축한 냉기를 모두 빨아먹고 우리가 씌워둔 비닐에 갇혀 숨을 못 쉬게 되면 바로 곰팡이와 독소가 자라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눅눅해지거나 표면에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생긴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그것은 단순히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독소가 이미 생겨났다는 아주 무서운 위험 신호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한 어르신은 그렇게 미끌거리는 버섯이 아까워서 된장찌개에 넣고 팔팔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 독소는 앞서 말씀드린 국수 사건의 독소처럼 열에 무척이나 강합니다. 아무리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독소를 그대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소는 특히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을 직접 공격하여 간세포를 망가뜨리고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섯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버섯은 냉장실에서는 독이 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그 즉시 보약이 됩니다. 버섯을 꽁꽁 얼리게 되면 버섯 속에 있던 수분이 팽창하면서 버섯의 단단한 세포벽을 모두 깨뜨려 버립니다. 원래 버섯의 좋은 면역 성분들은 이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얼려서 세포벽이 깨진 버섯을 요리하면 이 갇혀있던 좋은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쉽게 빠져나옵니다. 즉, 얼리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버섯의 영양소 흡수율을 몇 배나 높이는 것입니다. 버섯은 절대 물에 씻지 마시고 밑동만 잘라낸 뒤 원하는 모양대로 썰어 밀폐 용기에 담아 바로 냉동실로 보내십시오. 드실 때는 해동 없이 얼어있는 상태 그대로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한 버섯은 최대 12달까지 그 영양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 간을 공격하는 검은 반점. 두 번째는 우리 국민 간식이자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보약 고구마입니다. 하지만 이 착한 고구마가 잘못 보관하면 치명적인 독소를 품게 됩니다. 혹시 고구마 껍질에 검은색 반점이 생긴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이 부분을 살짝 썩었네 하시면서 칼로 넉넉하게 도려내고 쪄서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냥 썩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검은 문의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독소는 우리 간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독소 역시 열에 무척이나 강합니다. 찜기에 찌거나 솥에 푹 삶거나 심지어 고온의 군고구마로 만들어도 이 독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이 검은 반점만 칼로 도려내고 먹었던 그 고구마가 사실은 우리 간을 조용히 공격하는 독소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고구마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쓴맛이 난다면 그것은 100% 독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아까워도 즉시 통째로 버리셔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의 또 한 가지 실수는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싹이 날까봐 냉장고에 넣으시는 건데요. 고구마는 섭씨 10도가 넘는 따뜻한 곳에서 자란 열대성 작물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냉기를 만나면 사람이 추위에 얼어 동상에 걸리듯 냉해를 입어서 조직이 물러지고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고구마의 정답은 실온입니다. 섭씨 12도에서 15도 사이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 즉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한두 달도 끄떡없습니다. 세 번째 감자, 2가지 독의 함정. 세 번째 재료는 고구마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무서운 2가지의 덫을 동시에 가진 재료,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냉장고에 넣어도 독이 생기고 실온에 잘못 두어둬도 독이 생기는 아주 까다로운 재료입니다. 첫 번째 덫은 냉장고입니다.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볶음이나 튀김전을 부쳐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를 섭씨 4도 이하의 차가운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의 녹말 성분이 당 성분으로 급격하게 변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더 달고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벌어집니다.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무서운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즉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 세계가 경고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질은 섭씨 120도가 넘어가는 온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노릇하게 전을 지질 때의 온도는 가볍게 120도를 넘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냉장 보관했던 감자입니다. 냉장고에서 당 성분이 몇 배나 많아졌기 때문에 고온으로 가열하면 이 당 성분이 발암 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만약 싹이 날까봐 어쩔 수 없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면 요리하기 전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 발암 물질을 만드는 당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아 나옵니다. 감자를 채 썰거나 갈아서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만 담가 두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버리고 새 물로 한두 번 헹궈주기만 하면 이 나쁜 당 성분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그 다음 요리하시면 발암 물질 걱정을 90% 이상 덜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찌거나 삶아 먹는 것입니다. 물은 아무리 끓여도 섭씨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온도인 120도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 거죠. 찐 감자 삶은 감자는 이 발암 물질 걱정에서 100%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두 번째 덫이 남아있죠. 바로 솔라닌이라는 맹독입니다. 이건 실온에 잘못 보관했을 때 생깁니다. 감자가 햇볕이나 밝은 형광등 불빛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초록색 부분과 감자의 쌍눈에 솔라닌이라는 신경 독소가 강력하게 농축됩니다. 이 독소 역시 끓이거나 삶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도려내고 드셨다가
심한 복통이나 구토, 어지럼증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솔라닌 중독 증상입니다. 감자는 고구마보다 조금 더 차가운 섭씨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그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상제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 두십시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이 트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시면 안 됩니다. 서로를 더 빨리 썩게 만듭니다. 네 번째, 마요네즈. 기름과 물의 분리. 이제부터는 독소나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의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산패와 변질의 함정입니다. 네 번째 재료는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를 사오시면 상하면 안 되니까 하고 냉장고 가장 안쪽 가장 차가운 곳에 넣어 두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관했던 마요네즈가 어느 날 기름과 누런 물로 갈라져서 이거 상했나 하고 아깝게 버리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건 마요네즈가 상한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된 것입니다. 마요네즈는 기름과 달걀 노른자, 식초를 섞어 만듭니다. 그런데 섭씨 0도에 가까운 너무 낮은 온도에 두면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분리된 마요네즈는 맛과 식감이 완전히 변해버려 비싼 마요네즈를 사서 내 손으로 망가뜨리고 버리게 되는 돈 낭비입니다. 마요네즈의 정답은 냉장고 문 쪽 선반입니다. 문 쪽은 여닫으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곳입니다. 마요네즈가 얼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명당 자리입니다. 일단 뚜껑을 열었다면 한두 달 안에는 모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올리브 오일 결로로 인한 산패. 다섯 번째는 비싼 돈 주고 산 좋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귀한 올리브 기름을 신선하게 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올리브 기름의 산패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가운 곳에 두면 당연히 신선해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는 차가운 온도가 아니라 꺼냈다 넣었다 하는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요리하려고 냉장고에서 하얗게 굳은 올리브 기름을 실온에 꺼내 놓습니다. 요리가 끝나면 다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반복할 때 올리브 기름병 안쪽 벽면에 미세한 물방울, 즉 결로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물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이 올리브 기름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순간 기름은 썩기 시작합니다. 산패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것입니다. 신선하게 먹으려던 노력이 오히려 기름에 독을 타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올리브 기름은 세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빛, 열, 그리고 공기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열 때문에 최악입니다. 정답은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의 수납장입니다. 뚜껑을 열었다면 공기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니 아껴 드시지 마시고 석 달 안에는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들기름 오메가3의 배신. 자, 기름은 실온이라고 확실히 배우셨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딱 단 하나의 예외를 알려드릴 겁니다. 방금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이 기름만큼은 실온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실온에 두는 순간 기름이 썩는 것을 넘어 발암 물질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여섯 번째 재료 바로 들기름입니다. 왜 들기름만 정반대일까요? 들기름은 다른 기름들과는 그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은 건강에 좋은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과 열과 공기에 미칠 듯이 약하다는 겁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 기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산패되는 속도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우리가 실온에 두고 뚜껑을 한번 열었던 들기름은 그 순간부터 무서운 속도로 썩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패된 기름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려고 먹은 좋은 성분이 우리 손으로 직접 발암 물질을 만든 셈이 되는 겁니다. 들기름은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완전히 막아주는 불투명한 짙은 색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
냉장실 안쪽 깊숙한 곳에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패는 시작되니 냉장 보관을 해도 개봉 후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7번째, 마늘 보툴리눔 맹독의 위험. 여기까지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앞선 재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1급 발암 물질과 맹독으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7번째 재료, 바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입니다. 깐 마늘을 냉장실에 넣어두는 습관은 마늘의 귀한 효능은 다 없애고 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 3일 만에 이 좋은 성분이 60% 이상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영양소 파괴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더욱 심각한 위험은 바로 다진 마늘을 보관할 때 생깁니다. 혹시 마늘을 한꺼번에 많이 다져서 작은 유리병에 꾹꾹 눌러 담고 심지어 공기를 막는다고 그 위에 기름까지 부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바로 그 행동이 공기가 없는 밀폐된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소 중 하나인 보툴리눔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 증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만약 음식으로 잘못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맹독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깐 마늘은 냉장실에는 단 3일에서 5일 안에 드실 양만 키친타월에 감싸서 보관하십시오. 그 이상 지나면 알리신 성분이 다 사라져 그냥 향기 나는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냉동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 얼음틀이나 비닐팩에 얇게 펴서 얼리십시오.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마늘은 최대 석 달까지 그 맛과 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8번째, 견과류 1급 발암 물질 덩어리.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재료는 단순한 독소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 그 자체입니다. 우리 간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간암 유발 물질입니다. 8번째 재료, 바로 견과류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몸에 좋다고 매일 한 줌씩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 견과류를 혹시 싱크대 위나 식탁 위에 그냥 실온에 두고 드시진 않으십니까? 견과류는 씨앗이며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지방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방입니다. 견과류를 따뜻한 실내, 그것도 공기가 통하는 봉지에 담아두면 이 지방이 공기와 열을 만나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즉 기름이 썩는 겁니다. 혹시 견과류에서 쩐내라고 하죠? 기름이 묵은 듯한 불쾌한 냄새 말입니다. 이 쩐내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히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발암 물질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겼다는 아주 끔찍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름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암을 일으킨다고 확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해서 단단했던 간을 굳게 만들고 결국 간암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맹독입니다. 요즘 하루 먹을 만큼씩 포장된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따뜻한 거실에 두시면 그 안에서 이 1급 발암 물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견과류는 빛, 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장 보관, 더 확실한 것은 냉동 보관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고 이 무서운 곰팡이 독소가 애초에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단 개봉했다면 냉장 보관 시 1~2달, 냉동 보관 시 최대 6달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쩐내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아까워도 그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9번째, 고춧가루 보이지 않는 발암 물질, 이 지독한 1급 발암 물질 아플라톡신은
견과류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견과류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우리 한국인의 밥상 거의 모든 곳에 빠지지 않는 이 재료에도 생깁니다. 바로 9번째 재료, 고춧가루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고춧가루를 혹시 신선하게 쓴다고 냉장실 선반에 두고 쓰시진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 1급 발암 물질을 내 손으로 정성껏 키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버섯에서 말씀드렸듯이 냉장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고춧가루는 가루입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는 솜과 같죠. 냉장실의 축축한 습기를 머금은 고춧가루는 바로 견과류에서 말씀드린 그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그야말로 천국 같은 환경이 됩니다. 더 최악인 것은 고춧가루는 덩어리진 견과류와 달라서 곰팡이가 피어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급 발암 물질 곰팡이가 핀 고춧가루로 매일같이 김치를 담그고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쳐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곰팡이 독소는 김치찌개를 팔팔 끓이거나 멸치를 볶는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춧가루는 견과류와 똑같습니다. 습기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동 보관입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회 분량씩 작은 밀폐 용기나 비닐팩에 나눠서 공기를 쫙 빼고 꽁꽁 얼려두고 쓰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가족을 간암의 위험에서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1년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개봉한 통조림 중금속의 습격. 이제 드디어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10번째 재료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독소나 발암 물질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중금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조림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바로 개봉한 통조림입니다. 참치캔 옥수수캔, 꽁치 통조림, 달콤한 복숭아 통조림. 정말 편하고 유용하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드시다가 남은 통조림을 그 캔 상태 그대로 랩만 대충 씌우거나 뚜껑만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신 적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조림 캔을 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통조림 캔은 보통 강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음식이 닿는 안쪽은 주석이라는 금속으로 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캔을 따는 그 순간 산소가 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금속들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캔의 날카롭게 잘린 부분, 그리고 캔 안쪽의 주석 성분이 음식 속으로, 특히 국물 속으로 급격하게 녹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험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손으로 음식의 중금속을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캔에서 녹아 나온 주석 같은 중금속을 함께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조림 캔을 일단 열었다면, 그리고 음식이 남았다면 그 즉시 귀찮으시더라도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남은 음식을 전부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단 1시간이라도 개봉된 캔째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옮겨 담은 통조림 음식도 단 하루 이틀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맺은 말 냉장고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10번째 재료인 개봉한 통조림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냉장고 속 10가지의 무서운 위험들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도 많았고, 아, 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혹은 불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을 겁주거나 냉장고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능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냉장고가 사실은 사용법이 따로 있는 아주 섬세한 기계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버섯,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는 냉동실로 보내야 보약이 되었고, 고구마, 감자, 올리브 기름은 오히려 실온에 두어야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은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작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진짜 보약 창고로 바꾸는 그런 건강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